소설이면서 세계인의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소설이면서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이 됐다고 그랬어요? 일본어. 일본어, 또 불어, 또 영어. 만화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쉽게도 영어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태백산맥 속에 특징이 뭘까? 태백산맥 속에 특징은 바로 벌교, 태백산맥 속에 나오는 문화기행지들이 자, 건물이라든가 지명도가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요? 사실적으로. 자,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태백산맥은 사투리, 전라도의 사투리는 그 지방의 문화를 나타내죠. 자, 문화는 바로 여러분들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 허벌나게 덥지, 이 허벌나게 덥지라는 뜻을 갖다가 영어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이 안 돼 있고 중국어로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깊은 소식이 뭘까? 자, 깊은 소식 2012년 태백산맥 소설의 가장 하이라이트 깊은 소식은 뭐냐면 4월 9일날 12년 4월 9일날 조정래 작가님께서 영국에 다녀오셨습니다. 왜? 논리지팽이라는 통합 출판사가 있어요. 통합 출판사니까 모든 세계 국어를 갖다가 번역을 해갖고 소설을 번역을 해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태백산맥 소설도 이제는 2년을 거치해가지고 2년 안에 영어로 번역해내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만 번역을 한 게 아니고 러시아어로도 번역을 하기로 계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영어 번역판을 볼 수 있고 영어로 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어는 이미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 바로 태백산맥 문화기행지 중에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소설 태백산맥이 시작하는 바로 첫 머리에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태백산맥 속에서 보면은 현부자라는 사람이 나오죠. 네. 태백산맥은요 총 270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270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60여 명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자, 60여 명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일까? 태백산맥은 바로 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라는 이야기를 아마도 들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무슨 주의? 민주주의. 자,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가 태백산맥 소설로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공, 또 민족 이데올로기, 이런 서로의 다른 개념 차이로, 자, 다른 생각의 차이로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게 되죠. 그런 전쟁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태백산맥 속에 있다면은 또 하나는 뭐냐? 자, 토지 분쟁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근데 그 가진 게 뭐냐면 땅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누구라고 얘기할까? 지주라고 합니다. 땅 주인을. 땅 주인은 자, 뒤에 친구들 이쪽 돌아가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보고 누구라고 하냐? 소작인이라고 합니다. 소작인이 있는가 하면 안쪽으로 가. 선생님 뒤 쪽으로는 아무도 있지 마세요. 이 앞쪽으로 가세요. 그런데 바로 저 같은 사람이 뭐냐? 압덕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소설 속에 나오는 압덕지주는 어느 정도냐?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졌으면 농사는 소작인들이 졌으니까 분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냐? 5대5로 분배를 해도 소작인들은 손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배를 했을까? 땅 주인인 지주들이 바로 7 내지는 8화를 가져갑니다. 70에서 80%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소작인들은 얼마를 가져갈까? 20에서 30 가져가요. 1년 내내 뼈 빠지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사를 지은 것을 갖다가 20에서 30밖에 안 가져가요. 소장료도 내야 되고 또 뭐냐? 수리, 조합세도 세금도 내야지 돼. 20에서 30% 가지고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저것 띄고 하다가 보니까 1년 중에 농사를 져갖고 밥을
뭐가 많이 열렸어요? 열매가 열렸어요. 자, 풀뿌리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있어요. 꽃이 있어요. 자, 소작인의 가족들은 전부 다 산에 올라가서 그런 것들을 따먹고 간신히 먹고 사는 게 요즘에 감자 나오죠. 꽁보리에다가 감자를 넣어서 먹고 사는 게 그들의 주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배가 고프니까 이들은 소작인들은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소작인과 지주와의 갈등이 거기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소작인들이 또 뭐를 당하는 줄 알아요? 지주하고 소작인들 가운데 다리를 놓는 사람을 보고 마름이라고 그래요. 심부름꾼이죠. 그러면은 마름한테 잘못 보여봐. 이 친구처럼 말하는 거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너 농사 짓지만 논 내놔 다른 사람한테 주워버려. 그러니까 마름한테 잘 보여야 돼. 허출세라는 마름이 있어. 어머, 나하고 성이 똑같네. 허출세라는 마름은 아주 악덕이야. 뭐가 있어? 꼬꼬꼬꼬꼬 닭이 있어요. 닭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 허출세가 그거 참 통통하니 맛있겠다. 그러면 소작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잡아다가 허출세한테 바로 정원해야 돼. 그러니까 소작인들은 20에서 30에서 이리 띠끼고 저리 띠끼고 또 마름한테도 또 띠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좌익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똑같이 분배하자라는 사회주의가 바로 사회주의인데 그들이 그게 사실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똑같이 투쟁하고 똑같이 나눠 먹어요. 배가 고픈 사람들이 점점점 자익을 찾아서 산에 입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빨치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저런 내용들이 바로 태백산맥 소설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는 뭘까요? 태백산맥 속에 나오는 또 하나의 다른 장면이에요. 바로 현부장의 집이라는 겁니다. 현부장 이야기는 백투더 피처 어디로 가냐? 일제강점기로 갑니다. 현부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백이라고 그러죠. 백그라운드. 일본인들의, 저는 여기서 욕 한 번만 쓸게요. 일본 놈들의 배경을 등에 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농자 썼어요. 자, 그래갖고 장사를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했을까?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으니까 무엇을 줬어요? 바로 좋고 고르고 고른 최고 좋은 명당짜리 이 자리에다가 별장을 쳤다라는 겁니다. 별장을 지어놓고 자기 부인, 자, 부인을 옛날에는 정실이라고 합니다. 본부인을 정실이라고 하는데 본부인이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지금으로 여러분들로 말하면 세컨드. 자, 척실을 갖다 여기서 딱 앉혀놨습니다. 자, 앉혀놓고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저 앞에 들어오는 대문 위에 조그마한 칸을 보세요. 자, 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에 올라가서 보면은 앞에 넓은 들판이 다 보여요. 논이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현부자는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저 위에 가가지고 또 첩실도 있는데 불구하고 기생을 불러서 술판을 또 벌려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뭘까? 위에서 소작인이 어떤 놈의 소작인이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감시 감독을 하는 곳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현부자는 일본의 세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있을까? 저 밑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길이 150리에 150m예요. 그 150리 길에다가 일본의 벚꽃 하면은 뭐죠? 국화하면 사쿠라죠. 양쪽에다가 일본의 벚꽃을 갖다가 아름드리로 심어놓고 나는 일본의 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가보세요. 전통 건축인가요? 아닌가요? 잘 모를 거예요. 천정을 보면은 우리나라 천정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리고 대문에 우리는 저렇게 룰을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 일본의 건축입니다. 우리나라 건축에다가 일본의 건축을 갖다가 서로 믹서를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왜? 나는 일본에 빼겠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발 벗고 올라오고 신발 신고 올라오던 이 계단이 바로 전형적인 일본식 건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여기서 우리는 문화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의 차이? 자, 건축의 문화 차이를 보는데 옛날에 우리 엄마들, 우리 옆에 어머니들 계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처갓집하고 치간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화장실. 치과하고 처갓집 멀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치과이 바로 가까워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건물, 이 집 바로 옆에 보면은 화장실이 붙어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바퀴 뺑뺑 돌아가고 안에 목욕탕이 있고 돌아가다 보면 뒤에 동백나무 바로 옆에 화장실이 좌식으로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태백산맥 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했느냐? 형부자는 또 무엇을 했어요? 자재 같은 거, 벽돌 같은 거를 전부 다가 일본에서 배를 통해서 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만행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지금 우리나라 지긋땅이라고 똑도 지금 울부짖고 있어. 나쁜 놈이야. 자, 일제강점기 때 그들이 저질렀던 만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화순도 내륙이죠. 이 내륙에 있는 모든 태평양 전쟁을 하기 위해서 쌀들 있죠, 물자들 있죠, 전부 다 강탈합니다. 강탈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려면 뭐를 이용해야 돼? 배를 이용해야 돼. 배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배댈 데가 없어. 배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목포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바로 멀리 보이는 게 우리 바로 여자만의 바다입니다. 여수에서 바로 일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벌교에다가 방죽을 쌌습니다. 방죽을 크게 싸놓고 돈은 어디서 냈을까? 여러분도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동양특식 주식회사라고. 돈은 거기서 되고 사람들은 누구를 이용했을까? 우리나라에 불쌍하고 땅떼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갖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바다가 뻘밭이 있는데 한번 뻘밭에다 발이 푹 빠지면 발이 잘 빠질까 안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거기다가 뭘로? 내 기계가 아무것도 없어. 등에다가 커다란 돌멩이들을 갖다가 등짐으로 날라가지고 바로 방죽을 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커다란 배를 댈 수 있게끔 방죽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방죽을 쌓은 게 바로 3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은 뭘까요? 바로 광주에서 송정리, 광주에서 송정리, 여러분들 화순 바로 옆이죠. 기찻길을 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목포까지 기찻길을 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 1928년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 기찻길을 놓은 거는 그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찻길을 놨다고 얘기하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기 와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데 일본 사람 자기들 스스로 입으로 그랬습니다. 기찻길을 놓은 거는 한국 조선을 위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일본 나라를 위해서 놨다. 어떻게? 무기를 실어 나르고 빨리 실어 나르기 위해서,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철길을 놨다라는 거.